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원뜻이 네. 수도 꼭지를 잠근다는 뜻입니다. 네네. 테이퍼, 줄인다는 뜻인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 3월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달러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제 달러를 공급하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컨터티브 이징이라고 그러고 네네네. 양적 완화. 양적 완화. 네. 이제 반대말이 테이퍼링이다. 달러를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쉬운 말로 그냥 달러를 드디어 이제 환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금년에 미국의 그 집값이 20% 올랐어요. 한국은 뭐 최근 한 5년간 한 80% 정도 올랐지만 네. 미국은 금년에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뭐 주택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물가가 금년에 5.4% 올랐어요. 미국이.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쉬운 말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가가지고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네네. 또 공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고 경제 악순환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2%면 아주 적당한 수준인데 집값이 20%, 나머지 물가가 한 5%, 6% 오르게 되니까 미국이 드디어 달러를 이제 좀 환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2022년이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를 환수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거든요. 네, 0.75. 예, 다음 달에 이제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네네. 한국은행이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내년에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한 번 더 올린다. 예, 코로나 이전 금리로 드디어 이제 회귀하기 시작한다.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죠. 네. 코로나 때. 그래갖고 그 돈인 이제 인플레이션 네. 많이 넘치니까 그걸 다시 주워 담아야겠다. 네. 요 얘기를 하는 게 테이퍼링이다. 테이퍼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테이퍼링 시작되고 금리도 인상될 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지금 들려오고 1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그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사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확정이고 그럼 몇 차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얼만큼이나 올릴까 그게 딱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는 코로나 이전에 1.25에서 1.5%였고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는 한 3%까지 올렸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에 한 2, 3%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거든요.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은 0%지만 이제 차츰차츰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1%, 2%까지. 코로나 이전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1에서 2%까지 올랐었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고 확장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좀 환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른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막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겁을 주는 기사가 항상 그랬듯이 사실 예전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에서 제닝 옐런으로 바뀔 때도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겁주는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요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너무 화랑이고 너무 시중에 돈이 넘쳐서 화랑이기 때문에 좀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뜻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드디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구나. 대한민국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뭐 발표가 또 났어요. 그럼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이제 과거에 돌아간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다만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 시장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만 굉장히 3천을 겨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막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가급적 하지 마라 그래요. 가급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국주에 주식 투자 왜 하냐? 뭐 하러 하냐? 내가 이제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현대정권에 입사한 게 94년인데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해라.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서학 게임가 굉장히 화랑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94년도 입사했을 때 1100포인트였는데 1100포인트. 30년이 지난 지금 겨우 3000이니까 그렇죠. 겨우 3배 올랐고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100배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은 3000배 올랐습니다. 3000배. 네, 3000배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상장을 1980년도에 했는데 약 2000배에서 3000배 정도 올랐고 아마존은 2000배 올랐죠. 2000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아마존이 2달러였거든요. 지금 현재 3,300달러 정도 하니까 한 1,500배 정도 올랐죠. 일단은 그 배수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불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뭐 물론 뭐 뉴스 보면 이유도 맨날 설명해주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3,000을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까지 3,200 뭐 갔다가 지금 2,900 방어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낫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투자하기 좋은 자산?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한 9대 1 정도, 90대 10 정도는 미국의 90, 한국의 한 10% 하는 게 좋겠고. 90대 10. 예, 90대 10.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60대 40으로 미국의 60, 한국의 40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미국 주식을 꼭 반반 이상이라도 해야 되겠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1.6%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90대 10이 적정한 비율이다. 90대 10의 바스켓으로 미국 증시를 더 달려라.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주식을 해야 되느냐. 한국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예요. 제조업이 세죠. 예, 예.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65%. 코로나 때 그걸 또 톡톡히 보여줬죠. 맞죠, 예. 그렇죠. 무역 의존도가 65%고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단하네요. 1등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네네. 70%고 한국이 65%다. 결론은 수출 수입이 많은 품목,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분야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네네. 95%.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다. 비율로.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데 이 정부 규제가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30%씩 폭락시켰고 삼성전자도 30% 폭락을 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법인세가 27%, 미국은 법인세가 21%예요. 일본도 22%, 캐나다는 15%죠.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이 삼성전자 이재용은 재판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징역도 한 1년 이상 살다 나왔고 네. 그러니까 총수를 6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총수를 구속해서 이게 횡령한 금액이나 불법 관련된 금액이 한 3, 400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주 큰 돈도 아닌 걸 가지고 네. 정치에 엮여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는 바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굉장히 폭락을 시켰다. 구글의 시가총액은 2,000조입니다. 2,000조인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70조니까 겨우 3%다. 그다음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금 2,700조거든요. 네. 한국의 시가총액 다 합치면 2,600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나는 제일 쉬운 얘기가 시가총액 1위를 사라.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지금 현재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00조. 또 알파벳이 있고. 예. 그다음 3위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2,300조 정도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바스켓에 9대 1의 비율로 우리나라 주식과 함께 담으면 효과적인 투자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학 게임이 이제 주식 투자를 겨우 6개월 단위로 정권사랑 많이 비교하고 한 달 단위로 비교하는데요, 그죠? 미국도 주식이 한 20, 30% 급등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투자하셔라. 절대로 팔지를 마세요. 손절매를 하지 마라. 손절매하지 마라. 예, 우량한 종목.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우량한 종목,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만 투자하시고 주가가 한 20, 30% 내렸다고 해서 절대 손절매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실현해 버리는 거예요.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손실의 확장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10위 이내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 투자하고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30%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절대 팔지 마라. 50%까지도 하락하죠. 미국의 아마존은 2달러였다가 90%까지 하락을 했어요. 테러 때, 9.11 테러 났을 때 2001년도에 90% 하락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또 100% 회복을 했고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마이너스 30%까지 급락을 했는데 한 달 만에 100% 올랐습니다. 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위 이내 종목만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10위 이내 종목은 가급적이면 팔지 마라. 회복이 된다. 뭐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회복이 되고 시간을 기다리고 회복이 맞습니다. 될 때까지 예.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온다.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본인의 투자금이 한 작년에 이제 우리 테슬라 주식 900달러까지 갔다가 500달러까지 내렸었거든요. 샀어야 돼요. 40%까지 폭락했는데 지금은 900달러 됐어요. 어제. 어제 됐죠. 어제 날짜로 네. 다시 900달러 됐다. 결론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참으니까 다시 원금 회복이 되었죠. 되게 빨리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종목보다 빨리 회복됐는데 네. 미국은 그래도 뭐 테슬라 같이 이상한 경영자가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왜 올랐는가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를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꿨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이 반도체가 부족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고 어떤 반도체든지 테슬라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2,000개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뭐 우리가 전조등이든 뭐 시동이든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현대자동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GM은 10% 생산 감소가 일어난 이유가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 뭐 사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10에서 20% 매출 감소가 너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그렇죠. 테슬라는 전혀 미리 이제 딱 올 상반기에 어제 어닝콜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최대죠. 74% 한 해 동안 올랐고 난리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를 전 세계 어떤 제품이든지 자기들 자동차에 담아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놨다. 아주 뭐 예측을 잘한 거죠. 그렇죠. 나는 확인할 때 나는 정말 테슬라가 정말 이상한 경영자구나 일론 그렇게 머스크가, 했지만 예. 예, 하여간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원금 회복한 거 보고 비트코인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참고로 제가 테슬라 타고 있거든요. 테슬라를 살 게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된다. 제가 이제 5월에 출고를 했는데 그때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된다. 차를 살 게 아니고 그런 후회가 막 되네요.